단 하루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감행하던 시장에 갑자기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몰려드는 매수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프로그램 매수. 휴가의 효력을 5분간 강제로 멈춰 세우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입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너무 뜨겁게 치솟아 오르자 시스템 자체가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은 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던지며 피눈물을 흘리던 이들의 뺨을 때리듯 시장은 잔인한 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폭등조차 재앙이 되는 법입니다. 내가 판 주식이 보란듯이 폭등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잔인한 고문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롤러코스터의 궤도를 하루 만에 수직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의 폭발적인 매수세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꿈의 숫자들이 일제히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7% 넘게 폭등하며 꿈의 고지인 8,000선을 단숨에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7%대 동반 폭등을 기록하며 시장 전체가 광란의 춤을 추었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8%가 튀어오르며 32만원대로 당당히 복귀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4%라는 경이로운 폭폭등세를 보이며 210만원 고지를 다시 밟았습니다. 지옥문이 열린 줄 알았던 시장이 단 24시간 만에 천국의 축제장으로 바뀐 이 기괴한 반전. 많은 이들이 이제 진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가의 눈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불장으로의 건강한 복귀일까요? 아니면 개미들을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야수들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일까요? 이 극단적인 롤러코스터의 불씨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에서 날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추가적인 보복 공격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전 세계 자본시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장막이 마법처럼 거쳤습니다. 자본시장의 야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자마자 숨죽이고 있던 글로벌 거대 자본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단숨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있던 한국 시장으로 엄청난 돈줄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동의 총성이 멈추니 한국 개미들의 지갑이 열리는 기막힌 나비 효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거인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물줄기는 미국 뉴욕을 거쳐 한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모든 주식이 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보여준 기술주 중심의 폭등 랠리 역시 한국 증시의 강력한 부스터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넘게 급등하고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자 그 온기가 고스란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형님들이 가니 한국 아우들도 신나서 달린 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잔인한 차별화를 목격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던 네이버와 LG전자 등은 오늘 같은 불장에서도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좋아졌다고 아무 주식이나 사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아니한 세상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돈이 되는 곳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냉혹한 양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94자. 다음 장 이음새 주식시장의 폭등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름돋는 변화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환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수가 아무리 하늘 높이 폭등해도 환율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상승은 모래성 위에 지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오늘 외환시장에서도 기적같은 브레이크가 밟혔습니다. 장중한대 1,550원 선마저 돌파하며 미쳐 날뛰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기적적으로 1,515원대까지 떨어지며 폭주를 멈췄습니다. 환율이라는 포악한 괴물이 숨을 죽이고 진정세로 돌아서자 비로소 주식시장의 폭등 엔진에 안전한 연료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떨어져야 한국 주식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기적 같은 환율 하락은 과연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515원 사수작전 뒤에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율의 진정세는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외환당국의 날카롭고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더불어 대한민국 자본의 최후 보루이자 끝판왕인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조치라는 강력한 실탄을 외환시장에 투하했기 때문입니다. 미쳐 날뛰는 환율버스의 운전대를 정부와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통제관이 강제로 빼앗아 지고 브레이크를 밟은 꼴입니다. 만약 정부와 국민연금의 이 연합작전이 실패해서 환율이 1,600원을 향해 달렸다면 오늘의 코스피 8,000 피해복은 구경조차 못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해 이 방어선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선 너머에 있는 진짜 청부서를 마주해야 합니다. 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아 만든 이 화려한 일시적 불장 속에서 이미 수많은 개미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루 만에 7%가 폭락하고 바로 다음날 7%가 폭등하는 이 장세는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극도의 불안정과 관계를 내포한 전형적인 조울증 장세입니다. 실제로 어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식을 던진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물량은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야수들이 짜놓은 미친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섣부르게 움직인 개미들만 고스란히 재산을 털리고 파티장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개미들의 계좌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시장의 잔인한 메커니즘입니다. 팩트를 모른 채 대중의 감정에 동조하는 투자가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맺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이 미친 롤러코스터 위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야수들의 등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이라는 냉혹한 야수들과의 싸움에서 개미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주가창의 빨간불, 파란불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주목해야 할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쳐놓은 환율 방어선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했는지 그 진짜 신호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시장의 조울증 발작에 여러분 계좌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평정심이야말로 야수들이 지배하는 이 미친 변동성의 시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부를 지켜줄 유일한 안전벨트입니다. 신호를 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생존의 전부입니다.